저한테 어울리는 게 맞아, 혀초리? 이게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순한 맛으로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핑크색 옷 입고 왔는데 한번 혀초리 휘둘러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침에 눈 뜨면 빈둥거리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공부하러 갈 수 있게 혀초리를 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침에 눈 뜨면 빈둥거리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러 딱 나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 내가 몇 시부터 학원 수업이 시작한다 라든가 내가 몇 시부터는 인강을 들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없으면 아침에 사실은 누구나 최대한 자고 싶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이렇게 강박을 아침에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데 잠시 이렇게 생활 습관이 생길 때까지 아침 운동을 끊거나 또 이게 좀 돈이 드는 대책이라 좀 그런데 예, 아니면 현강을 나갈 수 있으면 현강을 끊어두거나 해서 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확실히 자기에게 해가 되는 어떤 걸 두시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딱 안착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기본 이 과정을 듣는데 교재에 있는 문제 안 풀리면 공부를 잘하고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 진입문이라는 아주 이렇게 조금 얇은 문법 규정책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이제 진입문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기출 트렌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놨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초보고 개념어를 이제 갓 배웠는데 기출문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만나게 될 마지막 단계의 문제를 보니 문제가 싹싹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업 듣고 개념어 했는데 여기 달려있는 문제 어려운데?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경험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을 막 배웠을 때 문제를 보는 이유는 문제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너비와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살피는 것이지 그 문제를 풀어서 맞다, 틀렸다를 하자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 8월에 문제를 보는 이유와 9, 10월에 문제를 보는 이유, 11, 12월에 문제를 보는 이유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1, 2월에 이제 문제를 보는 이유, 시험 직전에 모고를 보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면서 자기 공부의 완성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초시생이라 아직 개강 전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개강 전까지 들으실 수 있는 가벼운 테마 특강들을 메가공에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메가공무원의 무료 특강에는 교재를 사지 않고 프린트로 진행할 수 있는 3, 4강짜리들, 그래서 문법 개념어 마인드맵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유 있는 비문학 필수형이라든가 그리고 문학 선지 개념어라든가 이런 스팟 강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좀 듣고 그 자료들을 보시고 그리고 기본서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미리 구매하셔서 이렇게 쫙 넘겨보면서 단어는 이런 게 있고 책 구성은 이러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단어는 언제부터 외우든 미리 외우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 쪽에 복화 부분 준비하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휘, 한자, 성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륵이죠. 20문제 중에 하나 혹은 2개가 나오는데 근데 내가 제일 모르는 부분이긴 하고 이거 안 할 수 없고 합격자들 보니까 90, 95던데 그죠?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어휘, 한자, 성어를 다 버리면 나머지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건 확실해요. 내가 초시다. 초시면 기본적으로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 점수가 높은 부분부터 공부를 하는 게 현명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 초시일 때는 우리 필수커리에 어휘 한자 알고리즘 있어요. 그게 딱 10강이거든요. 그러니 90강 중 10강이라고 했죠. 그러면 9분의 1인데 그거밖에 안 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랬어요. 20문제 중에 많이 나오면 2문제인데요. 그러면 9분의 1인 게 맞지 않나요? 그쵸? 강의량이 그리고 많아야지 그게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암기는 본인이 하는 건데 제가 뭘 해드리죠? 암기 팁과 공부할 때 순서를 정해드리고 그리고 필수 범주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강 동안 한자, 어휘, 성어에 대해서 뭘 해드리냐면 대부분의 한자의 접근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자주 들어가는 소리 글자와 부스 글자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연상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드려요. 그리고 테스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일단 올인원 안에 있는 어휘 한자 알고리즘을 10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테스트지 같은 것들을 반복해 주시면서 제가 연간 커리 중에 계속 어휘연자 테스트지를 넣어요. 그것만 밀리지 마세요. 예, 그러면 기본서 안에 있는 어휘연자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만약에 두 문제 나오면 두 문제를 다 틀리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선지가 4개 나오죠? 선지가 4개 나오면 그중에 4개를 다 모를 리는 절대 없단 말이에요. 2개 이상 알게 되고 되게 지엽적인 게 나와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 단원별 문제나 그럴 때 기본서 외적으로 기본서에 있는 낮자를 활용한 다른 한자어들도 조금 응용 가능하게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붙여가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제가 정해드리는 대로 이걸 이때 해줍시다라고 할 때 밀리지만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한자를 좀 더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혜란님. 네, 있어요. 그냥 최악의 암기 방법은요. 영어가 됐든 한자가 됐든 어휘가 됐든 기역, 미음, 디귿 순, ABC 순으로 외우는 게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의미 연상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인 부수 활용이 굉장히 넓죠. 그러면 사람인 부수를 가지고 있는 게다가 활용도가 높은 낮자들을 확인합니다. 그거를 배울 때 사람과 관련됐는데 옆 글자를 보면 이 뜻과 의미가 추론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배워. 그러면 그 낮자가 다양한 한자어를 만들겠지? 그러면 두 글자 한자어로 확장해. 그 다음에 그 한자를 가지고 있는 성어도 외워. 이 방식으로 낮자에서 성어로 가는 방향과 또 성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어를 찢어서 각개 낮자 중에 활용도가 높은 걸 이렇게 픽 해가지고 배워. 이거를 이렇게 이 방향과 이 방향을 양방향을 양공하는 거예요. 제 수업이 10강 동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사자성어를 4자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면 2자를 뽑아서 외우는 게 낫나요? 사실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자성어를 직접 다 쓰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도금 없이 성어 문제가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봤을 때 빈출 사자성어, 기출 사자성어 이 범주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안에서 그 4개의 낮자 중 활용도가 높은 한자들이 있어요. 그거 따로 알아두면 두 글자 한자어 암기할 때나 그럴 때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 비문학은 하루에 몇 지문씩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진짜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매삼비라는 그 교재 이름을 제가 진짜 극혐한다고. 악마가 만든 이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사실 공부란 특히나 훈련이라는 방법을 도구로 삼는 언어 능력. 사실은 국어라고 말은 하지만 비문학은 언어, 텍스트 분석이거든요. 근데 텍스트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훈련 방법론을 세우고 체화하는 게 학습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운동은 하루에 얼마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하루에 비문학은 얼마나 하면 좋나요? 랑 운동은 하루에 얼마나 하면 건강에 좋을까요? 랑 되게 똑같은 질문이라고. 그러면 본인이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만약에 본인이 지금 체중이 너무 나가.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운동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 체형에 맞는 체중이고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왔어. 예, 그러면은 사실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본인의 기초 실력, 본인의 상태, 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양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합격하기 위한 양은 얼만큼이라고 획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문학을 푸는 건 수능 비문학이 좋대서 멋모르고 수능 문제집을 샀다가 너무 어려워 낭패를 봤습니다. 자, MEL님. 자, 이게 수능 비문학이 좋대서라고 얘기하는 근거부터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왜 수능 비문학이 좋다고 했을까요? 이게 공시 쪽에 있는 강사들이 만든 문제에 대한 폄하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폄하를 당해 마땅한 문제집들이 판을 쳤습니다. 예. 그래서 공시 쪽 비문학이 어렵지 않게 나왔을 때 3년 전 지금도 수능에 비해서는 쉬워요. 하지만 어려워지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국어에서 독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워낙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독해 파트가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독해 문항 개발에 강사들도 힘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제대로 공부를 수능 때 1, 2등급 맞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보면 뭐야 이건 발로 풀겠지 라고 한다든가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이 왜 이렇게 매력적 오답이 없어 그래서 지나가다 봐도 정답 보인다 막 이런 식의 문제들이 모고들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들 공무원 쪽도 독해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항을 출제를 할 때 신경들을 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그렇잖아요. 수능에서도 사설기관이 낸 모의고사보다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 자체가 깔끔하고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 쪽은 인사혁신처가 낸 문제가 그렇게 깔끔하고 예쁘고 난도가 높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기출문제 뭐 몇 년치만 풀어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공시를 준비했던 분들이 3년이나 5년 전에 준비했던 분들 아니면 올해 준비하신 분들이 수능 문제가 더 예쁘니까 수능 문제 풀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수능은 세트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시에는 절대 안 나올 사이즈의 지문 길이를 보고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훈련이 도움이 안 되지 않겠지만 적확한 훈련은 아니다. 그래서 빠르게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게 정확하고 빠르게가 핵심인 공시랑 내재적 독해를 요구하는 수능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문학 부분이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오만한 생각인가요? 매일 꾸준히 풀어주는 게 맞나요? 본인이 수능에서 1, 2등급 나왔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꾸준히 안 풀어도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매일 3지문씩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한번 앉아서 훈련에 유의미한 시간량을 투입할 게 아니면 맨날 찔끔거리고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어느 텀을 두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매산비를 싫어한다고 했듯이 하루에 찔끔찔끔 하는 거는 어떤 독해 능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독해는 한 번에 40분 이상 공부할 수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도 그래. 땀날 때까지 근육의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찔끔 뭐 문제 3개 풀고 나는 오늘 독해 공부를 했어 라고 자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방법론을 배운 다음에 그 유형을 모아서 이제 쭉 문제를 풀어서 이 유형을 풀 때는 공정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루 만져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30분씩 할 거면 차라리 격일로 1시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격일로 1시간 할 생각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독해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 독해와 국어 독해를 합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어 독해한 날은 국어 독해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텍스트를 분석하신 거거든요. 필요한 능력은 개발되는 두뇌 능력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해에 힘을 쓰신 날은 국어 독해 훈련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만 하셔도 1시간 이상 공을 들여서 하셨다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김소민님, 정말 문법 파트는 달달 외우는 것만이 정답인가요? 누가 그러던가요? 정말 문법 파트는 달달 외우는 것만이 정답이냐라고 했으니 누군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잘못된 얘기죠. 달달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맞힐 수 있게끔만 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문 규정은 달달 외우면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론 문법 부분, 원리 문법 부분은 외워도 못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달 외운다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시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예시가 다른 게 나와도 적용할 수 있어야 원리 문법은 풀 수 있는 거고요. 어문 규정은 달달 외우는 게 맞지만 달달 외우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조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외울 양이 줄어들죠. 자, 그 다음 이번 커리 중에 기출책의 이름이 뭔가요? 기출코드입니다. 그리고 제 책에 2가지가 있는데요. 기출코드, 기출외전. 기출코드는 일행직 기출 위주로 대표 유형을 선별했어요. 그래서 700제가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막 겹치게 막 이렇게 선지가 나오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문제로 기출을 전체를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도록 한 게 기출코드고요. 그 다음에 기출외전은 최신 기타 진열 기출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 국회직,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찰 이런 여러 가지 직렬들의 문제들을 다 보는 거라서 최신 국가에서 나오는 트렌드를 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시생들한테는 기출 코드만 하라고 하고요. 재시생들한테는 기출 외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재시라서 수업량을 줄이고 싶냐.
그러면 수업량을 줄이고 싶다고 하죠. 그럼 줄여야 될 이유가 내 약점 과목이 있다. 그래서 그 약점 과목을 많이 해야 돼서 국어 강의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디테일하게 주문을 하시면 그러면 그냥 줄일 수 있는 영역을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왜?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무슨 답변을 하냐면 저 이번에 몇 점 맞았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페인 분석을 하면 안 되지. 제시를 할 때 자기가 각 과목별로 어떤 부분은 됐고 어떤 부분은 부진한지를 제대로 페인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강의를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를 덜 하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시를 한다고 해서 수업을 덜 들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복습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오히려 복습을 수업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게 초시보다 유리한 거지. 초시보다 유리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시일 때 함정이 뭐냐면 들으면 다 아는 얘기야. 근데 문제를 풀면 합격점까지 못 오는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쑤셔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는 부분은 계속 알아. 모르는 부분은 계속 몰라. 이 상태가 반복돼서 그렇거든요. 그럼 모르는 부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꼼꼼히 봐야 되죠. 그럼 초시 때보다 더 꼼꼼히 봐야 돼. 초시 때보다 공부가 더 밀도가 높아야지. 그래서 강의량을 줄일 생각을 하기 전에 페인 분석부터 하세요. 자, 그 다음 85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국어 공부 어떻게 다시 잡아야 90점대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고. 85점이 왜 85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왜 85점인데? 85점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면 15점은 계속 어디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까?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풀어온 모의고사 50회분 이상 정도의 데이터는 내봤어요? 자, 본인이 50회분 이상해서 한 회차에 문제를 3개씩 틀렸으면 그러면 3개씩 틀린 거를 50회차 모으면 150문제의 오답이 나왔을 거야. 그럼 150문제의 오답의 영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영역을 제일 못하는구나. 그럼 거기를 하면 90점대가 나오겠지.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일기도 모의고사에다가 뭐 넣어드렸죠? 다음 카페 엑셀 파일 넣어드렸죠. 그게 뭐예요? 100회의 모의고사 2000제잖아. 그 2000제에서 틀린 문제 체크하라 그랬지. 그러면 개수도 저절로 세지는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엑셀 파일로 카운트되는 프로그램 넣어드렸어요. 제 모의고사를 풀면 풀 때마다 틀린 번호에다 체크를 하면 자기 약점 영역이 계산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 컬이 따라갔는데요. 몇 점인데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점집 왔음? 그죠? 내 무당임? 그죠? 자, 그래서 관상도 안 보여주고 심지어. 응? 자, 그 다음 박예드님, 쌤 국어 풀 때 시간 단축하는 법. 와우. 거의 흑마법 같은 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흑마법. 자, 여러분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푸는 거야.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가죠?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여다봅시다. 선생님, 국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나요? 1. 아는 것이 많아진다. 그렇죠? 2. 망설이지 않고 결정한다. 3. 지문을 2번 보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럼 1. 아는 것이 많아져서 망설이지 않는다. 1, 2는 같은 거예요. 문법 규정 어휘 한자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애매하게 아는 것이 없어야 돼. 최근에 팔로우엠이었나? 아닌가? 뭐 되게 짤이었는데 메가공인가 난공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신용원 선생님의 짤이었어요. 근데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애매하게 아는 지식은 쓰레기다. 내가 박수 그랬다니까? 그 썸네일 제목에다가 애매하게 알면 모르는 이만 못해. 왜? 모르면 그냥 넘어가. 모르면 그 문제 버려. 그럼 시간이라도 아끼죠. 근데 애매하게 아니까 붙잡고 망설이다가 틀려가지고 시간도 낭비, 점수도 낭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공부하든 또렷하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렷하게 공부하면 시간이 확보되죠. 그리고 지문 2번 읽으면 모르던 걸 알게 되나요? 한 번 읽을 때 똑바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핥지 않는가. 깔끔하게 문제를 푸는 공정, 독해 공정을 배우고 훈련하셔야죠. 자, 그 다음 이거 되게 재밌다. 김한국님, 자신에게 맞는 국어 선생님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인지도냐, 외모냐, 유머러스함이냐, 학력이냐 고민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나 이거 하나 확실히 알아.
사람이 싫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볼 때까지 가장 친한 친구를 고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명의 베프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구간을 같이 갈 베프 5명을 꾸리는 건데, 저는 그 5명의 스타일이 매우 다른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냥 국어 선생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보고 대화를 나눌 5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싫으면 안 돼요. 사람이 싫으면 안 되고, 그리고 목소리나 말하는 걸 듣기 싫으면 안 돼요. 꼴 보기 싫으면 안 돼, 알겠지? 네, 꼴 보기 싫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보면 정 갈 것 같은 사람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5명. 네. 그 다음에 무문이 현답이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노량진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 각자 내가 짱이라고 그러죠. 난 내가 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호흡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보다 유진 이모님을 더 자주 봤어. 이모님? 당신 몇 살이야? 당신 몇 살인데 이모래? 몇 살이? 10살이야? 내 조카 7살이야. 그다음 고전문학은 암기영역이에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이거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 못하겠다. 내 수업 듣고 필합했는데 절반은 맞는 얘기고 절반은 또 틀린 얘기거든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고어를 읽을 수 있어야지 현대어풀이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고어를 먼저 따로 외우고 시가를 보려고 하면 짜증나서 못 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시가를 이제 우리가 문학 알고리즘 할 때 하겠지만, 강사가 이렇게 문학이라는 건 그래도 사람의 감정과 사연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재밌는 게 그거잖아. 나 한국사 선생님들이 제일 부러워요. 어쨌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되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 안에서 스토리텔링 수업이 가능한 게 문학이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얘기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그 텍스트를 한번 보고, 그때 제가 이제 골라드려요. 이 단어는 지금 우리말과 매우 다른데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런 걸 골라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수업을 재밌게 들으면서 그 안에서 고어를 보고 따로 이제 시간차를 두고 복습을 할 때 고어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뭐랄까 빈도가 떨어지는 고전 시가에 그 단어가 나와도 그 단어 덕분에 전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 다음 현강 들으면 질문 받아주시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쉬는 시간마다 받아드리거든요. 저는 현강에서 쉬는 시간에 수강생들이 좀 나가라 그래요. 뭐 선생님 때문에 엎드리지도 못한다고. 제가 쉬는 시간에 안 나와가지고 잘. 그 다음에 그래서 현강생들이랑 친하니까 아까 전에 인터뷰할 때 봤잖아요. 다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막. 최리님이 국어가 가르치기에 재미가 없는 과목인가요? 가르치는 건 다 재미없는데. 사실은 이게 재미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사만큼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한국사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보다는 제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말? 행정법이나 행정법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사례 설명할 때. 행정학 재미없어 보여요. 이거 강의하기.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국어가 그래도 5과목 중에서 강의하기에는 재미로는 2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선생님 공부 시간이 중요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공부 시간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러블리빈. 중요해. 잘하고 있어. 근데 건강한 스트레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몇 시간 정도 찍었지? 라는 거를 보는 건, 여러분 운동선수도 매번 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내가 오늘 몇 번을 쳤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목표로 하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스트레스인데, 그거를 못 채웠을 때 나를 학대를 하는 방식이 그냥 이러면 돼요. 오늘은 내가 매일매일 뭐 12시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나 10시간밖에 못했네. 그러면 내가 왜 2시간이나 모자라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까 낮잠을 잤어. 그럼 이 낮잠이 꼭 필요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건강한 거죠. 근데 막 밤에 그 낮잠을 잔 시간을 채우겠다고 새벽까지 공부를 해. 막 새벽 2시까지 봐. 난 대가를 치러야 돼. 난 무조건 12시간을 찍어야 돼. 그러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해서 다음날을 망쳐. 그러면 안 돼요.
그날 달성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주말 반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대가는 치러야죠.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건강하게. 예. 자, 그 다음 선생님 주 3회 수업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봉규님. 네, 여러분 앞에서 지금 학원 연사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 많이 달라진 게 있었죠?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국어가 덜 중요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저는 이번에 커리를 2달씩 당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7, 8, 9, 10 올인원을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 12 기출, 그 다음에 1, 2월에 예상 코드, 그 다음에 1월부터 이렇게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월에 예상 코드와 모의고사가 동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국어 커리를 빨리 완성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1월부터 후반부에 선택 과목에 시간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선택 과목에 암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시간 투입이 많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어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내용적인 건 다 끝내드리고 1월부터는 100일기도 모의고사만 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7, 8월에 올인원을 끝내. 작년에 4달이었던 걸 2달에 끝내. 그 다음에 9월, 10월에 기출.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예상. 그 다음에 1월부터는 하루에 1시간만 국어 공부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7, 8월에 국어가 좀 빡센 거예요. 강의량이. 그 대신 이거예요. 약간 조삼모사인데 국어를 4달로 올인원을 가져가느냐 2달로 가져가느냐의 차이예요. 그 다음 네, 4시가 지났군요. 여러분 지금 질문 막 이제 불 붙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필합자님들도 이렇게 제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채팅방에서 답 달아주셨는데 지금 처리하지 못한 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팅방 쭉 훑어보고 이거에 대한 질문들 중에 유의미하다 싶은 것들은 답을 달아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제 다음 카페랑 유튜브 채널 아시죠? 네, 오늘은 증문즉답 혀초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카페로 와서 질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